영화 파바로티를 계기로 만들어진 코리아 파바로티 문화재단이 다음 달 성악 콩쿠르를 열기로 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완공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우리 지역 과수 브랜드를 보다 확실하게 홍보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통합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주와 포항 앞바다에도 적조특보가 내려져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 중, 또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은 성악 천재 소년을 성악가의 길로 이끈 예술고 음악교사의 감동적 실화를 다룬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만들어진 코리아 파바로티 문화재단이 다음 달 성악 콩쿠르를 연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폭력을 일삼던 청소년이 김천의 예술고 음악교사의 지도를 받아 성악 천재가 된다는 영화 파바로티. 2년 전 개봉해 170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설립된 코리아 파바로티 문화재단이 1년여의 준비 끝에 다음 달 13일 김천에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학생 콩쿠르로는 국내 최고의 수준의 상금에다 부문별 대상자에게는 이탈리아 해외교류 연주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참가비는 다른 콩쿠르의 절반 수준이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가비도 면제해줍니다. 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가 좀 많이 있고 참가비도 서울에 비해서 많이 싼 편인데 그런 점에서 좋아서 저도 앞으로 많이 나갈 것 같고 또 저희 지역에서 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할 수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가장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이자 재단과 함께 성악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는 서수용 교사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런 콩쿠르를 통해서 영화와 같이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 제공이라고 할까? 한편의 영화가 이젠 감동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올 2분기 경북도 내 인구는 27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11%가 늘었습니다. 내국인이 269만 7천여 명, 외국인은 4만 8천여 명, 세대수는 116만여 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인구는 3,040여 명, 세대수는 15,000여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경산시가 6,100여 명이 늘어서 가장 많이 늘었고 김천과 안동시 등 7개 시군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구미, 포항, 경산 순이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의성과 군위, 예천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1월부터 보름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조사 요원으로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800명이고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조사 요원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자로 구분됩니다.
18살 이상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계청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올 시즌까지 대구 시민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삼성 라이온즈, 내년 시즌부터는 새로운 야구장에 입성하게 되죠. 프로야구 팬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대구의 새 야구장이 2016년 내년 초에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연속 프로야구 정상을 차지한 삼성. 2013년을 제외하면 그 모든 우승 순간을 중립지역인 잠실 야구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야구장이 너무 작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 시즌부터 우승의 순간을 홈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 2만 9천 명. 중립지역 경기가 필요 없는 규모를 자랑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명탑까지 올라서며 개장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68%가 되고요. 계획 대비 한 105% 진행되고 있고 국내 최대 크기인 정강판 공사가 8월 말부터 9월에 저희가 진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안쪽에 그 천연 잔디 공사가 10월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가 부럽지 않을 다양한 이벤트 석과 팔각형 형태의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가장 낡은 시민운동장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야구 문화의 틀을 보여주리라 기대되는 대구의 새 야구장. 2016 시즌부터 시민들과 함께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우리 지역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국비 예산이 매년 많이 삭감돼서 지역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산업 육성에 지원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예산이 지난 2011년에 279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65억 원으로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지역기업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원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 4분기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 4분기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구가 29.6, 경북은 47.6%가 각각 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도로나 교량 등의 토목 수주는 줄었지만 주택 등의 건축 수주가 전년 대비 51% 늘었고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발주가 많았습니다. 경북은 건축 수주는 12% 감소했지만 토목 수주가 198%나 늘면서 증가폭이 컸습니다. 경북 도내 곳곳에서 과수 판촉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가 수백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데 경상북도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홍보하자면서 통합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사용되는 과수 부문의 브랜드는 무려 200여 개가 넘습니다. 시군당 10개의 안팎으로 지역별로 웬만한 과수면 하나씩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명칭 뒤에 과일명이 붙은 차별성 없는 브랜드가 상당수고 특징을 도출해 창작된 것은 홍보가 미비해 그저 그런 식의 브랜드가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많게는 수십억 원의 개발비와 유지 관리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해외 바이어들이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경상북도가 통합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과일들을 함께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들을 제대로 공급하고 또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브랜드는 농협 경북 연합 마케팅 추진단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시군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거쳐 출하되는 과수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체계와 출하 창구는 물론 마케팅 창구까지 일어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해외 수출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내외 시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서너 가지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경북의 지리적 특성 또는 그 과일의 맛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좋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과 출하 시기인 11월에 맞춰 국내외 과수 시장에서 대대적인 브랜드 런칭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환경 농업을 한다면서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영천의 한 장목반 대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기농 확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난 2011년 영천시로부터 2,3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다른 사람의 서명과 도장까지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나흘간 대구시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을지 연습에는 행정기관과 군, 경찰, 중점관리업체 등 133개 기관에서 14,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대구시 을지 연습은 특히 고층 아파트 피폭에 대비한 교육식 훈련과 국가 기반 시설 파괴에 따른 각 기관의 대응을 내용으로 시범식 훈련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또 시청 광장에서는 사격 체험을 비롯해 탁본과 군번줄 만들기, 주먹밥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모레 오후 2시에는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이 20분간 대구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주와 포항 앞바다에도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지적이긴 하지만 적조 생물이 적조 경보 수준인 최대 2,400여 개체까지 나타나 적조 확산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1일 포항 호미곶에서 적조 생물이 포착된 이후 나흘 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주와 포항 해역에서 밀리리터당 700에서 2,400개체의 적조띠가 산발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해 통영과 거제 바깥 해역의 고밀도성 적조띠가 해류를 타고 동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적조 역시 지난해와 같이 갑자기 출현하는 게릴라성으로 나타나 양식 어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액화산소 준비하고 적조 현미경으로 적조 관찰 내하고 그 수온 변화 예찰하고. 지난해 예고 없는 게릴라성 적조로 14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던 만큼 지자체도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활동에 한창입니다. 포항시 등 지자체는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황토 살포를 준비하는 등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적조가 게릴라성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반드시 적조 생물 검사를 한 해수를 사용하고 적조 확인이 불가능한 야간에는 취수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적조가 확인되는 대로 양식장 취수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비해 액화산소를 미리 공급하고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달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여름밤의 가족 캠프를 열기로 하고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나사 출신 연구원이자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김주현 박사로부터 우주에 관한 다양한 강연을 들을 수 있고 망원경으로 별자리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를 위한 강의도 마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대구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28일까지 경주 드림센터 및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제11차 문화관광 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을 마친 뒤에는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내년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
입추가 시작되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2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제법 선선하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